미국의 4월 실업률이 3.6%로 전달과 같고 42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해 아직 강력한 노동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도시 지역들 중 97%나 주택가격이 고평가됐다는 거품 경고가 나왔습니다. 팬데믹을 피해 올해 결혼식을 올리려는 예비 부부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결혼식 비용이 치솟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아기 분유 부족 사태가 이어지자 대형 마트들은 구매 개수까지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복잡하고 물가가 비싼 미국 대도시를 탈출해 중소도시로 이주하려는 트렌드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4월 실업률이 3.6%로 전달과 같고 42만 8천 개의 일자리를 늘려 각종 악재에도 아직 강력한 고용시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는 이로써 12개월 연속 한 달에 40만 개 이상씩 고용을 증가시키는 기록을 세웠으나 여전히 냉각될 조짐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물가 급등과 연쇄 금리 인상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력한 고용시장이 유지되고 있어 미국 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4월 실업률은 3.6%로 전달과 같았습니다. 이에 비해 4월 한 달 동안 42만 8천 개의 일자리를 늘려 양호한 고용 성적을 이어갔습니다. 이로써 미국 경제는 12개월 연속으로 한 달에 40만 개 이상씩 고용을 증가시킨 기록을 세웠습니다. 고용이 늘어났는데 실업률이 제자리한 것은 4월 한 달 동안 노동력에서 36만 3천 명이나 빠지며 노동 참여율이 62.2%로 0.2포인트나 내려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4월의 업종별 고용 현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제조업은 5만 5천 명이나 늘렸고 광업 9천 명, 건설업 2천 명을 증가시켰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레저 호텔 식당업에서 가장 많은 7만 8천 명을 늘린 것을 비롯해 거의 전 업종이 골고루 고용을 늘렸습니다. 수송 저장에서 5만 2천 명,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에서 4만 1천 명, 재정활동에서 3만 5천 명을 증원했습니다. 헬스케어에서 3만 4천 명, 교육에서 1만 8천 명을 늘렸습니다. 소매업에서 2만 9천 명, 도매업에서 2만 2천 명, 정보업종에서 1만 2천 명을 증가시켰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이 6천 명을 줄였으나 주정부에서 7천 명을 늘렸고 로컬 정부에서 2만 1천 명을 증원시켜 이를 합하면 2만 2천 명을 늘린 셈이 됐습니다. 향후 미국의 고용시장은 아직도 사람을 구하는 일자리가 1,150만 개인 데 비해 실업인구 590만 명보다 560만 개나 많기 때문에 양호한 고용을 상당 기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 급등이 최소한 내년 여름까지 이어지고 올 한해 3%는 올리려는 연쇄 금리 인상 여파로 소비자 지출과 사업체 투자가 냉각되면 이 일자리 증가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3월에 8.5%까지 치솟아있는데 미국민 소득은 5.5% 올라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 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민 소비자들은 물가 급등에도 일자리가 안정돼 아직 지갑을 열고 있으나 갈수록 움츠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3월과 5월 합해 0.75포인트의 금리를 올린 연방준비제도는 올 한해 3%는 올릴 것으로 시사하고 있어 물가는 어느 정도 낮추겠지만은 미국민들과 사업체들이 돈을 덜 빌리고 덜 쓰게 돼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대도시에 있는 주택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97%나 가격이 고평가됐다는 거품 경고가 나왔습니다. 경제 분석기관인 무디스는 도시 집값의 대부분이 고평가돼 있는 만큼 앞으로 수년에 걸쳐 가격이 10%는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미국 내 도시 지역의 주택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경고령이 다시 발령됐습니다. 경제 분석기관인 무디스는 분석 보고서에서 미국 내 도시 지역에 무려 97%나 주택 가격이 과평가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무디스는 이에 따라 도시 지역의 집값은 1, 2년에 걸쳐 10%는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전역 도시 지역 가운데 아이다호의 보이즈는 집값이 73%나 과대평가돼 전국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무디스는 꼽았습니다. 버지니아의 로녹 지역은 28%, 리치몬드는 22%가 과평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릴랜드의 솔리즈버리는 25% 과평가돼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는 26%, 샌프란시스코는 29% 과평가돼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39%, 웨스트 팜비치 37%, 조지아의 잭슨빌은 30%, 텍사스의 휴스턴은 28% 과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도시들 중에서는 피닉스가 46%, 디트로이트 25%, 시애틀 20%, 보스턴 14%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시 지역들의 거의 전부에서 주택 가격이 과평가된 것은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경고여서 미국이 지난 2006년과 같이 거품이 터져버리고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붕괴, 불경기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다만 대다수 경제 분석가들은 2006년과는 현재 상황이 크게 달라 주택시장의 대혼란과 붕괴는 없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득증명 없이 누구나 쉽게 주택 모기지를 얻어 마구잡이로 서너 채씩 사들였다가 거품이 터지자 모기지 상환 불능, 차압 사태가 확산되며 주택시장 붕괴까지 초래했습니다. 반면 현재는 묻지마 모기지가 거의 없는 데다가 아직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여서 모기지 디폴트, 대규모 차압 사태 등 악순환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팬데믹 상황이 좋아지자 그동안 미뤄왔던 결혼식을 올해 하려는 예비부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가 상승에다 수요까지 몰리면서 결혼식 비용이 치솟고 있다는 건데요. 예비부부들은 웨딩드레스부터 식사 비용까지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며 팬데믹을 피하고 나니 이번엔 물가 상승이 발목을 잡고 있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피해 올해 결혼식을 올리려는 예비부부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결혼식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웨딩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결혼하려는 예비부부들은 250만 쌍에 달합니다. 이는 40년 만에 최대치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무려 30%나 급증한 것입니다. 수요가 몰리자 결혼식 비용도 치솟고 있습니다. 2021년 결혼한 부부들은 결혼식 비용으로 평균 27,063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2020년 2286달러보다 7,000달러나 더 쓴 겁니다. 결혼식에 빠질 수 없는 웨딩드레스의 경우 올해 더 비싸졌습니다. 2021년 1,499달러를 쓴 신부들은 올해 1,527달러를 내야 웨딩드레스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웨딩 리포트에 따르면 향후 3년간 미국에서 결혼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부부의 숫자는 약 700만 쌍에 달합니다. 내년엔 224만 건, 그 후엔 약간 줄어 217만 쌍의 결혼식을 올릴 것으로 해당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혼 비용이 급증한 것은 물가 상승과 더불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돼 하객 수가 느는 등 결혼식 규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수요가 몰리니 결혼업체들은 가격을 적극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예비부부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선호하지 않는 요일로 바꾸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수요가 몰리는 토요일과 일요일 대신 금요일로 바꾸는 것만으로 결혼식장 대관료를 20% 아낄 수 있습니다. 아예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거나 물가가 더 싼 해외로 나가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CNBC는 팬데믹을 버텨낸 예비부부들이 이제 고물가라는 어려움에 또다시 내몰리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계속되는 아기 분유 부족 사태로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분유 리콜 사태 등 상황이 악화되자 대형마트들은 구매할 수 있는 분유의 개수까지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가 급등으로 분유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에 모자라 미 전국적으로 아기 분유 부족 사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영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들의 우려가 배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기 분유 재고가 부족해 미 전역의 소매점 가운데 상당 지점에서 아기 분유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데이터 분석회사 데이터 샘블리가 미 전역의 소매점 11,000개 이상의 가게에서 분유 재고를 추적한 결과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팔리는 분유 제품의 40%가 품절됐습니다. 또한 4월 3일에서 24일 사이 근 한 달간의 미국 내 재고 부족 수준은 31%에서 40%로 9%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의 11%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분유 부족 사태를 부추기는 주요한 원인으로는 현재 분유 재료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분유 포장 문제와 일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또 올해 초 인기 있는 분유 회사인 에보트사의 제품 리콜이 현 사태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셈블리의 CEO인 벤 레이치는 이러한 제품 부족 현상이 다른 범주에서는 볼 수 없는 충격적인 수치라며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유아용 분유의 공급은 이미 너무 제한적이어서 소매업자들은 이러한 제품 부족 사태가 이어질 때마다 재고와 구매 속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수를 제한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드럭스토어 체인인 월그린스, CVS, 타겟은 소비자들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유아용 분유 구매 개수를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월그린스 관계자는 CBS 머니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수요 증가와 다양한 공급 문제를 언급하며 한 번에 3개까지 분유 제품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VS도 판매업체로부터 충분한 공급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상점과 온라인에서 한 번에 3개까지 아기 분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이어 타겟 또한 타겟닷컴에서 소비자들이 한 번에 분유 제품을 4개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유 제품의 평균 가격은 지난 1년 동안 무려 18%나 오른 바 있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에서 대도시를 탈출해 중소도시로 이주하는 추세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과 워싱턴 DC 등의 인구가 줄고 있고 플로리다와 달라스, 애틀란타 등은 인구가 많이 유입된 것으로 꼽혔습니다. 미국에서 팬데믹에 이은 물가 급등의 여파로 대도시를 탈출해 중소도시로 이주하는 트렌드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시카고와 워싱턴 DC 등 대도시를 떠나 플로리다와 로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조지아 등의 중소도시들로 많이 몰려들고 있다고 의회 전문지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며 인구가 가장 많이 빠져나간 곳은 1위가 로스앤젤레스, 2위가 샌프란시스코로 나타났습니다. 3위는 시카고, 4위는 뉴욕 롱아일랜드, 5위는 센트럴 뉴저지로 꼽혔습니다. 6위는 시애틀이고 7위는 워싱턴 DC, 8위 캘리포니아 스톡튼, 9위 뉴욕 허드슨밸리, 10위가 필라델피아로 조사돼 대도시들 대부분이 인구를 대거 잃었습니다. 반면 플로리다 4곳은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10곳에 포함됐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플로리다 사라소타로 나타났고 2위는 텍사스 달라스 포트워스로 조사됐습니다. 3위는 테네시 내쉬빌, 4위는 플로리다 탐파베이, 5위는 역시 플로리다의 오칼라로 꼽혔습니다. 6위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머틀비치, 7위 테네시의 녹스빌, 8위는 조지아의 아틀란타로 나타났습니다. 9위와 10위는 각각 플로리다 올랜도와 애리조나 피닉스로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미 국민들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면서도 날씨가 좋고 정체는 덜한 지역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주택 가격은 42만 9천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50%나 급등해 있습니다. 미국 내 10대 대도시와 20대 대도시들의 집값이 주로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50대 대도시들의 렌트비는 2021년 한 해에도 1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비와 교통비, 생활비 등이 모두 급등하면서 미국 서민들이 대도시에서 탈출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남동부 지역과 중소도시들로 대거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